예보와 달리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 다행히 출근대라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충청북도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른바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시행합니다.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유학생들의 충북 정착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기와 충남 등 충북 인접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고강도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북의 농촌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출하량 증가와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스마트팜으로의 전환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도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른바 충북형 K-유학생 유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내 기업은 물론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로 활용한다는 건데 충북보건과학대학이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이 산자부가 주관하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보과대는 유학생들에게 기술 교육을 시키고 졸업 후 취업 비자 취득을 지원해 도내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졸업 후에 E7 비자를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졸업 후에 기업의 취업과 동시에 정상적인 근로자로서의 한국에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충청북도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충북형 K-유학생 유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농부나 도시근로자, 도내 기업들과 연계한 일자리를 제공해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역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유학생들의 충북 정착도 유도합니다.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입학허가 재정 보증금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대학과 기업이 장학금을 우선 지급하고 입국 뒤 벌어서 갚는 사실상의 후불제 방식이 추진됩니다. 대학과 도내 기업과 연결해서 그 학생이 선발되면 장학증서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증서를 주면 비자 발급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만 입국 유학생들이 장학금을 갚지 않고 숨는 불법 체류 문제나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수업과 취업 시수 배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호치민 시장과 우리 도지사가 그런 분들이 불법 체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각서 내지는 그런 보증을 받는 과정을 추진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4천 명인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수를 1만 명으로 늘리기로 한 충청북도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이어 다음 달에는 해외 파견단을 인도와 몽골에도 보낼 예정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발표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충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3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85%를 차지해 국제연합 분류 기준상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연합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59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589명 감소했습니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유입 인구가 3,904명에 달했지만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5,846명 많은 자연적 요인에 의해 인구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도와 세종시 등 5곳이고 충북은 인구가 감소한 12개 시도 가운데 감소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최근 농촌 고령화와 농업 인구의 감소로 인해 영농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팜으로의 전환이 시급해졌습니다. 농산물의 출하량 증가와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할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축한 청주의 한 딸기 재배 농가입니다. 자동 측정 센서가 농작물의 물과 양분을 공급하고 바닥의 온수관이 실내 온도를 조절합니다. 전기 모노레일은 서너 명이 하던 작물 관리를 농민 혼자서도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농민은 모든 영농 작업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합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한 딸기 농가의 출하량은 1년 새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하시게 되면 과거 우리가 했던 것보다도 더 작물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매출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북의 농가 수는 최근 20년 사이 30% 가까이 줄었고 도내 전체 인구 중 농민 비율도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지역의 농촌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손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스마트팜으로의 전환이 시급해졌습니다. 정부도 지난 2019년부터 스마트팜 육성을 위해 농가당 5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 고정금리로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시고 영농 경력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정부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충북의 농가는 단 12곳에 불과합니다. 최근 그 농촌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로 스마트팜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 판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에 맞는 스마트팜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 농협은 최근 이상기후에 치솟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 지원 이외에 1%대 스마트팜 운전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지난 3년과 달리 아직 확진 농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인접 지역에서 잇따라 확진 사례가 나오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충북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는 30곳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늦어도 12월 안에 첫 확진이 나왔던 반면 올해는 아직까지 충북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전남에서 올겨울 국내 첫 확진 농가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전국 29개 농가로 확산되면서 충북도 방역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와 충남 등 충북 인접 지역에서 최근 확진 농가가 잇따라 나온 만큼 방역당국은 거점 소독소를 20곳으로 확대하고 도내 철새 도래지 9곳 23개 지점에 대한 이동 통제와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가금류 사육 농가는 500여 곳, 2,400만 마리가 넘게 사육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담반을 별도 편성했고 오리 농장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조기 출하 시 도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과 함께 오리 사육장을 비우는 휴지기재 동참률을 60%까지 끌어올린 점도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I에 오리가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방역시설도 좀 취약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감염이 돼도 증상이 잘 안 나타나서 휴지기를 함으로 해서 고병원성 AI 예방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100만 마리에 가까운 가금류가 살처분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늘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충북 북부권도 정치 신인들의 대거 등장과 함께 현역 의원들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4선에 도전하는 이종배, 재선 도전의 엄태영 국회의원이 잇따라 의정 보고회를 열고 표밭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10여 명의 여야 후보군이 몰리면서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한 충주 선거구. 3선의 조기령 충주시장은 출마 의사를 접었지만 국민의힘에서만 이동석, 정용근, 이원영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맹정섭, 박지우, 이태성 예비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진보당 김종현 충북도당위원장도 일찌감치 총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에 내리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충주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새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아성에 도전하는 정치 신예들에 맞서 지난 의정 성과를 부각하고 4선 의원의 무게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충주시장과 국회의원 3선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인맥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충주가 더 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천 단양 선거구도 치열한 경선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충영, 최지우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을 앞두고 있고 복당 신청을 한 권석창 전 의원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경용, 전원표 예비후보와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현직의 엄태영 국회의원은 단양과 제천에서 잇따라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지세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다음 달 중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4년 동안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당직을 두루마투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재선이 되면 이제 여당 재선 의원으로서 좀 더 힘있고 박력 있게 본선보다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 신인들의 패기 넘치는 도전에 맞서 현역 의원들의 새 다지기가 이어지면서 공천 경쟁의 승리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가운데 당내에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광희 전 도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 전 실장의 출마로 인해 이번 총선이 지난 정권 대 현 정권의 대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도 윤석열 정부 탄생의 빌미를 제공한 노 전 실장은 출마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 모임인 충북민주연합 도 내일 노 전 실장의 출마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충북에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내린 눈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출근 대란도 빚어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영하권의 기온 탓에 일부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인도의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시민들은 얼어붙은 길 위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괴산에는 6cm의 눈이 내렸고 제천에는 5.6cm, 충주 5.5cm, 청주 3.3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제설 차량 240대를 투입해 염화칼슘과 소금 등 2,400여 톤을 살포하며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침에 차를 안 끌고 버스를 타고 왔는데 나와보니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도 다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하면은. 특히 지난해 늑장 제설로 질타를 받았던 청주시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제설 차량과 염화칼슘을 투입하면서 출근길 큰 교통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청 지역에 47대 장비 들어가고 읍면 지역에 67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배 정도 늘어난 장비로 이렇게 제설을 했어요. 다만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제설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는 제설이 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9에는 낙상사고와 교통사고 등 10여 건의 눈 관련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청주 오창읍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2m 아래로 추락했고 10시쯤엔 청주 남이면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연못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이번 주말 한 차례 더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의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며 고용시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 충북의 고용률은 65.4%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2.3%를 기록하며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전년 대비 12.3% 증가했지만 도소매, 숙박, 음식업은 3.5% 감소했습니다. 진천군이 17년 연속 인구 증가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행안부 주민등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진천군의 인구는 전년 대비 107명이 늘어난 86,254명으로 지난 2007년 이후 17년 연속해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인구 증가세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청주시와 평택시, 양평군 등 8곳만이 기록 중이며 비수도권 군 단위 중에서는 진천군이 유일합니다. 충북교육청과 청주교대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과 전문성 신장을 주제로 청주교사 교육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청주교사 교육포럼은 교육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첫날인 오늘은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이 진행됐고 내일은 국제 학술대회가 이어집니다. 이번 포럼에는 교사들의 22개의 연구단체가 참여합니다. 청주시가 저장 강박증 의심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주시는 자체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하고 자문단과 전담 의료기관 협약 등을 통해 저장 강박증 의심 가구에 대한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깔끔히 봉사단을 통해 저장 강박증 61가구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충주시가 도내 최초로 뇌병변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사는 2세 이상 64세 이하의 심한 뇌병변 장애인으로 일상생활 동작 검사서 중 대소변 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사람입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생용품 구입의 50%를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인 충주시 샵이 개장 6개월 만에 매출액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6월 충주시 탄금공원에 문을 연 충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의 160여 개 농가가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유통 과정을 줄여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왔습니다. 충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 운영합니다. 충청북도가 이영은 서원대학교 교수를 국제협력 분야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습니다. 도는 K-유학생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 교수를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43명의 특별고문 또는 특별보좌관을 위촉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은 화물차 운행을 방해하며 농성을 벌인 화물연대 간부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청주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출하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집회에 가담한 나머지 간부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합원 5명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천시가 2024년도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11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미만 가구의 구성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선발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충북 인접 지역까지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뚫리면 막대한 피해를 보는 만큼 물 샐 틈 없는 방역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불어 농가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